함수는 함수예요. 1차 함수를 우리가 1, 2학년, 2학년 동안 배웠습니다. 별반 다른 건 없으세요. 다르다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만 다릅니다. 함수를 구성하는 식, 관계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1, 2학년 때 배우셨던 식은 x에 대한 1차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차식 x항과 다항식과 y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 1차 함수가 되시는 거고요. x에 대한 2차식으로 y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2차 함수가 되시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으신 거고요. 여러분이 1차 함수에서 배우셨던 그래프의 모양은 전부 다 직선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곡선이 나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제외하면 함수는 함수예요. 걔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과 정의는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으세요. 일단 당연히 처음에는 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이 식이 2차 함수식이 맞냐라고 물어봐요.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함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2항 정리를 했다는 가정하에 0으로 2항 정리를 했다는 가정하에 2차항, 1차항, 상수항 됐죠? 저 식을 만족시킨 x값이 두 개 생길 수 있다. 그게 누구냐? 이게 방정식이었다면 이건 방정식이에요. 함수는 당연히 x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계산이 되고 그게 y로 얼마로 출력이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이 공장에다가, 이 차식 공장에다가 x라는 입력값을 탁 집어넣었을 때 그때 생기는 y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x에 들어간 입력값이 달라지면요 y의 출력값도 달라지는 거지 이 식을 만족시킨 x값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됐나요? 얘는 이 식을 존재한 x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라 라는 거고요. 얘는 x가 5가 들어가면 y가 10이 나올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y가 2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아니고요. 대응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x의 어떤 입력값이 x1이라고 딱 들어가면 그때 계산된 y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조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다 연결해보면 뭐가 된다? 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좌표 평면 연결해보면 선이 된다. 뭐 직선이 될지 곡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는 이 함수식을 보고 이 아이가 이 차 함수식이 맞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1차항과 상수항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x에 대한 2차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y도 있어야 됩니다. 함수니까요. 됐어요? 2차 함수 맞습니다. x에 대한 2차식으로 y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예, 역시 맞습니다. 1차항은 없습니다만 2차항이 있어요. y도 살아있고요. 뭐 전혀 다르지 않죠. 됐어요? 우리가 1, 2학년 때 배웠던 뭡니까? 1차 함수입니다. 함수는 맞아요. y가 들어가고 x가 들어가기 때문에 함수는 맞는데 1차식이니까. 분명히 제가 강조했습니다. 전응아 새끼들이 녹화하는데 전응아 새끼라고. x 위에 위첨자가 1이 붙었냐 2가 붙었냐 이것만으로 차수를 구분하는 머저리들이 나와요. 이게 지수법칙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얘는요 y는 3 곱하기 x분의 1이잖아요. 그죠? x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죠? 얘는 1차 함수도 안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i 똑같습니다. y는 x제곱분의 1. 얘는 y는 누구가 되는 거죠? x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x의 마이너스 1승이라면서요. 그거의 제곱입니다. 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x라는 입력값에 위첨자가 1이 붙었냐 2가 붙었냐 누가 틀린 그림 찾기 하래? 그죠? 1이 붙었나 2가 붙었나 그 전응하라고. 그 정도면 됐어요? 분명히 이 아이들은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쟤네들을 유리함수 혹은 분수함수라고 부르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함수가 식이 1차 식이었냐 2차 식이었냐 x가 y가 다 제대로 살아있느냐를 가지고 2차 함수의 식을 판단했다면 얘가 본격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이거 뭐 스캔을 해가지고 오긴 했는데 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거 무시하시고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2차 함수는 얘일 겁니다. 그죠? 2차의 개수가 뭐 1, 2, 3, 마이너스 1, 2, 3 다 가능하겠지만 정상적으로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2차식까지, 2차 항까지밖에 없는 거, 1차 상수가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어떤 함수식을 그려보려면요. 점을 찍어봐요. x에 얼마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오고 얼마 나왔을 때 얼마 나오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함수를 확인하게 되죠. 그건 여러분이 또 욕하는구나. 모자란 새끼가 아니라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좀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직선은 다 압니다. 그죠? y는 x라는 직선을 다 알아요. 1사분면에 나오면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1일 때 1이고요. 2일 때 2고요. 3일 때 3일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근데 얘는요. 0이면 0 맞아요. 둘 다. 0,0을 지나는 건 둘 다 똑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1이 들어가도 1이 되는 게 똑같아요. 됐죠? 얘도 1 들어가면 1이고 얘도 1 들어가면 1입니다. 1,1을 지나는 건 둘 다 똑같아요. 하지만 언제부터 차이가 나느냐? 정수로 기준을 잡으면 2 들어가면 답이 달라집니다. 얘는 x가 2여도 y가 2예요. 근데 얘는 x에 2를 넣으면 y가 얼마 나오죠? 4가 나오죠. 2일 때 2가 아니라 4입니다. 이게 3일 때 3 나와요. x가 3이면 y도 3입니다. 얘는 x가 3이면 y가 얼마죠? 9죠. x가 3이면 3도 아니고 9예요.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직선이 분명히 아니다. 분명히 지금 직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만약에 여러분 연결해 본다면 모든 값을 x 값을 다 해볼 수 없으니까 그려보시면 곡선이 나오시게 돼 있어요. 곡선이요. 되셨나요? x가 증가할 때 y가 엄청나게 빠르게 제곱을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해버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선생님 x에 양수만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x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잘 보세요. x에 1이 들어갔을 때 y값과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y값은 차이가 전혀 없어요. x에 2가 들어갔을 때 y값과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y값은 둘 다 4예요. 됐죠? 즉 플러스 뭐가 들어갔을 때와 마이너스 그놈이 들어갔을 때 y값은 서로 뭐하다? 똑같다예요. 똑같이 원점에서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 똑같은 y값이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y축 대칭이라고 부르죠.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셨죠? 됐나요? 자,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U자 모양 같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형태는 뭐 점 몇 개 찍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선생님 A 값이 여기 2차항의 계수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요. 달랐어요. 왜? 이놈들이 뭐였으니까? 기울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들렸으니까. 아주 자빠자느라고 난리가 났다. 아이고 미친놈들. y는 x가 이렇게 되는 거였으면 y는 2x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y는 3x는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다 그러죠 우리가. 됐어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도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얘는 x가 1이면 1, 2면 4, 3이면 9였습니다. 얘는 1이면 y가 얼마예요? 2예요. 1이면 1이 아니고 1이면 2예요. 0일 때 0은 똑같죠, 사실은. 2면 4가 아니고 얼마예요? 8이에요. 그죠? x에 2가 들어가면 y가 8입니다. 2가 들어가면 4가 아니고 2가 들어가면 8이에요. 아, 얘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는구나. x가 조금만 커져도 훨씬 빨리 증가해버리는 거예요, y값이. 그런데 또 1이 들어갔을 때나 마이너스 1 들어갈 때 y값이 달라지지 않아요. 2가 들어가나 마이너스 2가 들어가나 둘 다 y값은 8입니다. 되셨나요? 뭐라고요? y축 대칭이라고. 됐나요? 3이 들어가 봅시다. 충분히 예상이 되죠. 더 빨리 증가합니다. 더 빨리 좁아진다는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x가 조금만 증가해도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이 창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접근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됐어요?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선생님 지금 보여주신 건 y는 1x제곱, y는 2x제곱, y는 3x제곱 걔들은 이해가 됐습니다. 얘는 뭐죠? 아니 이 창의 개수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함수 2학년 때, 1학년은 아니에요. 2학년 때 평행 이동만 보지 않았고요. x축 방향으로 얼마, y축 방향 얼마 이것만 보지 않았고요. 대칭도 봤어요. 평행 이동 말고 대칭도 안다고요. x축 대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식을? 그 함수식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x축 대칭이 됩니다. y축 대칭은 뭐죠? 반대로 그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x축 대칭이 됩니다. 얘하고 상당히 닮았죠? 보세요. 이항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다고 식이 바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잘 들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뿐 다른 식이 아니에요. 이놈하고 이제 이놈을 비교해 봅시다. y 대신에 뭘 쓰고 있죠? 마이너스 y를 쓰고 있어요. 그럼 저 식과 이 식은 무슨 대칭? x축 대칭이었다는 겁니다. 이놈이 x축이에요. 요놈의 그래프가 흰색이었습니다. x축을 대칭시키면 똑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 요놈이 나오겠죠.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얘의 그래프는 얘라는 겁니다. 얘를 x축으로 대칭시킨 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 노란색이었죠. 노란색. 미안해요. 이게 노란색이어서 제일 밖에 있는 거. 노란색이 대칭된 모양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그냥 y는 2x가 초록색이었습니다. 됐어요? x축 대칭이 먹었어요. 그러면 초록색이 x축에 대칭돼서 요 모양이 나오셨을 거라고. y는 3x제곱이 흰색이었습니다. 대칭 먹은 거예요. 됐나요? 무슨 얘기? 완벽하게 대칭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만 곱한 거일 뿐이지. 그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기 때문에 x축 대칭이 먹는 그래프가 나온다. 중요한 설명 또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책의 이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잘 보시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에 최고 차항계수 a가 양수일 때 됐죠? 쟤네들이었습니다. 최고 차항계수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됐나요? 자,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빨리 증가한다고요. 그럼 이 경우는요. 말 잘 생각하세요. a가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감소를 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거 숫자가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숫자가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이 둘을 한꺼번에 해석할 수 있는 녀석은 얘입니다.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절대값은 커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증가하고 빨리 감소해서 모이게 되겠죠. 됐나요? 잘 보세요. 그게 이 얘기예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근데 저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양수일 때는 커지면 좁아지는 거고요. 음수 A일 때는 작아질수록 좁아지는 겁니다.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 다음 페이지에 용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거 설명하면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할게요. A가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 개형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다 그래요. 그림만 봐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아래로 볼록하다. 2차항계수 A가 음수면 뭐라 그러겠어요? 위로 볼록하다라고 하죠.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요. 양쪽이 똑같잖아요. 대칭이라서. 되셨나요?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녀석을 하나 빡 그어버리면 됐어요. 이쪽하고 이쪽의 개형이 조금 다릅니다. 개형이 다르다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다르다 그래야 되는데 이쪽은요.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져요.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곡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려가는 겁니다. 감소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쪽은 X가 커지면 Y도 뭐 해요? 커져요. 증가 구간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감소 구간과 증가 구간을 나누고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대칭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대칭축 위에 이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요 점, 이건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죠. 저기는 저 점만은 증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감소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저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원래 사이시옷을 붙여서 꼭지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위로 볼록한 녀석, 이 차항계수가 음수인 놈,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칭축은 동일할 겁니다. 여기가 무슨 구간이에요? 증가 구간이죠. 반대죠, 반대. X가 커지면 Y도 커져요. 뭐죠? 감소 구간. 되셨나요? 요 점이 꼭지점인 사실은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 참수를 나중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이 참수라고 안 부르고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저 곡선의 형태를 포물선이라고 그래요. 아까 분명히 A값이 양수냐 음수냐, A값이 크냐 작냐 이걸로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죠? 크냐 작냐. 그죠?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이거 뭐야? 1차항은 안 생겼는데 상수항이 갖다 붙었어요. 쟤 뭐냐?
제 형태 그래프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냐? 이게 평행 이동이죠. 그러니까 식만 2차식이고 개형만 곡선일 뿐 1차 함수 때랑 함수의 성질은 당연히 동일한 겁니다. 함수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걸 내가 왜 설명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됐죠? 상수항에 뭐가 갖다 붙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x축으로 이동했다고 봐도 되긴 하는데 이 식은 이 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1만 이항을 한 거죠. y 대신에 뭐 쓰고 있습니까? y-를 쓰고 있어요. y 대신에 y-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켜라 라는 얘기죠. 처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할 때 이거 뒤지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들었을 때 나오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얘가 되시는 거예요. 됐나요? y는 x제곱이 있다라고 합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1이 있다라고 합시다. 1만큼 들 거냐 내릴 거냐 이런 얘기니까 이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모양은 동일해요. 왜? 평행 이동이니까. 모양은 안 바뀌고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이항 정리해도 되는 거니까 y 대신에 뭐 쓰고 있어요? y-를 쓰고 있죠. y 대신에 y-를 쓴다는 게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라. 그럼 얘 그래프를 아까 봤거든요. 꼭지점이 원점인 이놈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럼 요 놈을 얼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들어라. 그럼 0,0이었던 점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0,1로 갔겠죠. 그리고 그 모양은 동일하게 나왔겠죠. 됐나요? 상수항만 생겼다는 게 무슨 얘기다?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켜라 라는 얘기가 되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놈 5만큼 들든 4만큼 들든 2만큼 내리든 모양 안 바뀌잖아요. 대칭축도 안 바뀐다는 얘기죠. x축으로 이동하면 대칭축이 바뀌는 거죠. y축만으로 이동하면 대칭축은 항상 얘예요. 올라가도 얘고요. 내려가도 얘예요. 대칭축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이거.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다 할 수 있으려나?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더 보고 그럼 이 새끼는 뭐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 같으면 벌써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x 대신에 뭐 쓰고 있어요? x-를 쓰고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얼마 이동해라? 1만큼 이동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쟤를 전개를 해보면 됐죠? 1차항이 생기네요. 됐나요? 근데 이 식하고 이 식은 결국은 무슨 관계일 뿐 x축 방향으로 1만큼 든 것일 뿐 옮긴 것일 뿐 모양은 또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어요. 즉 1차항과 상수항이 뭐가 생기든 말든 간에 얘만 동일한 녀석이면 모양은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2차항의 개수가 똑같으면요 이동한 관계일 뿐 됐어요? 절대값이 같은 모양은 아예 원래 똑같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1차항이 추가로 생기고 상수항이 추가로 생기는 건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옮겼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y는 x제곱이 있다면 얘는 어디 가는 거야? 꼭지점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1,0. 0,0이 1,0으로 바뀌는 순간 당연히 뭐도 바뀌었어요? 대칭축도 바뀐 겁니다. 이 대칭축을 우리가 y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y축의 식은 x는 0이에요. 중학교 2학년 다 배웁니다. x는 0이 y축이에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대칭축이 그만큼 똑같이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x축 방향으로 한번 이동하는 거랑 y축 방향으로 한번 이동하는 걸 봤어요. 둘 다 해버릴 수도 있죠. 됐나요? 얘는 누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됐죠?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옮기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놈이 a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는데 0,0이 꼭지점이고 x는 0이 대칭축인 놈이 x축 방향으로 p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를 옮기게 되면 꼭지점이 뭘로 바뀌겠어요? p, q로 바뀌겠죠. 0,0이 p, q 하면 이게 p, q죠 뭐. 대칭축은 뭘로 바뀌었겠어요? x는 p로 바뀌죠. 이것만 바뀌죠. 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q만큼 드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x는 0이라는 대칭축이 x는 p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다? 이차항 계수가 똑같으면 모양은 원래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절대 다른 게 아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아, 그러니까 1차항 상수항 생기는 건 모양에 영향을 안 주는 거고 뭐에 영향 주는 거다? 위치에 영향을 준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2차항 계수가 2분의 1일 수도 있어요. 벌려 1차항 상수항 더 붙어 있어요. 모양은 뭐하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놈을 기준으로 얘 0,0이 꼭지점이에요. 얘도 이놈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옮겼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